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래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일이라서 하루 임시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자, 임시 공휴일이 된 만큼 선거로 우리나라의 다이나믹 코리아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모두 소중한 한 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9일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날씨는 상당히 뿌였습니다. 아주 하늘이 미세먼지로 가득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유, 이게 그렇지만 이 선거일 이후로 화창해지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매도 추천을 하지 않고요,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자기 판단하에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냉수 마찰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감기가 완전히 다 코로나 조금씩 이렇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바이러스를 차가운 물로 확 다 없애버려야지 하고 찬물로 냉수 마찰을 했는데 기침이 날라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조금 기침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컸습니다. 처음에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 이제 같이 열리는 시간에는 쭉 떨어졌다가요, 그 다음에 1시 조금 넘어서까지 떨어졌다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전부 다 났었어요. 플러스가 쫙 났다가 또 막판에 쭉 내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여러 번 오간 끝에 3대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는 네, 또다시 미쳤죠. 지난번에 와, 이렇게 급하게 3만 달러가 올랐어, 니켈 가격이 막 이랬는데 갑자기 믿을 수 없어, 5만 달러야 라고 어제 했죠. 그런데 오늘은 하루 변동성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원자재 가격 중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건 니켈 가격이 하루에 68% 올라가면서 81,000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중에 얼마? 86,000불. 근데 지금 81,000불만 해도 거의 33,000이 올랐으니까 38,00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장중에. 와, 그러니까 뭐 100% 이상 오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여준다는 것인데, 석유값도 역시 올랐어요. 그래서 WTI는 125.93달러 현재 시간입니다. 브렌트유는 129.30달러입니다. 그런데 WTI는 장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올랐었죠. 장중에는 거의 130에 다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다가 오히려 지금 130보다는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악재가 많이 터졌거든요, 지금 유가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유가 관련해서 악재가 많이 터졌는데 이 변동성이 전고점까지 끌고 가다가 다시 조금 내려면서 끝났다라는 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전쟁 자체보다도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금리도 오르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경기가 살라 그러다가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돈 많이 줘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꺾일 거야. 즉 일컬어 이것을 뭐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이게 가장 초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 유가가 이 정도 오른 게 정말로 많이 오른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하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와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은 모든 러시아산 원유, 가스,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영국도 여기에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많은 유럽 동맹들은 아직 러시아 석유를 전면 수입 금지할 입장은 아니다.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 조치는 미국의 비용이 될 것이다. 아,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온화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은 없고 아주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호한 지도자상을 그 이미지 메이킹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또 최근에도 지지도 놀랐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연타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sorry 바이든. 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비용 올라가는 거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향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더 이상 미국 항구에서 러시아산 원유는 없을 것이며 미국인들은 푸틴의 전쟁에 따른 또 다른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되게 단호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과연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하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배럴이 아니죠. 그 갤런이죠. 4달러가 훌쩍 넘었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훨씬 더 비싸다고 지금 그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이겨야 된다,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동조를 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장중에 빵 하고 올랐고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꺾이고 끝났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는데 지금 유가 2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숨고르기를 한다면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일단 악재는 다 터졌다라고 보는데 EU가 문제죠. EU에서는 아마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쓰지 말자. 근데 일단 독일의 입장이 그러질 못해요. 독일은 시민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고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한여름도 아니고 한여름에 하면 난방유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으니까 가스 좀 안 하고 또 발전도 있고 이래서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힘들어서. 근데 아마도 앞으로 유럽에서는 극단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밀어붙이기가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이 대목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상상이라기보다 그냥 합리적 예측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일 이렇게 얘기했죠.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 유가는 배럴당 3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다. 그리고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제 표현 독일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유가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고점에서 마무리된 게 아니고 고점에서 밀려서 마무리됐다라는 거 되게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 부분을 파악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가던 VIX 변동성 지수가 3.6% 하락했고 저는 일컬어 이래서 패닉세가 일부 진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상징적인 니켈 가격의 상승은 본 적이 없는 미친 가격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곡물류들도 대체적으로 상승이 임박하고 있고요. 곡물류들은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평야는 맞나? 평야에서의 파종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 아시죠? 이제는 6천만 명의 인구인데 생산량은 3억 명 이상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와, 진짜. 근데 왜 못 살지?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변동성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패닉세가 조금 진정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시장이 과연 이것들을 받아내면서 안정화될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채권 시장은 여전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네, 10bp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물은 그거보다 조금 덜 올랐고 30년물도 10bp 이상 위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역시나 이거죠.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아하니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인해서 그걸 예상하고 떨어뜨렸던 장기물의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7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1.865%로 올라갔고요. 30년물도 2.239%로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인 금리 스프레드는 24bp로 20bp 정도 수준까지 붙었었죠. 조금 다시 벌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달러화는 숨고르기를 했고요. 유로화가 약세였는데 유로화가 소폭 강세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0.33% 올랐는데요. 22개월 최저치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장중에 주가 떨어졌다가 쫙 올랐다가 다시 막판에 좀 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쫙 올랐을 때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면서 장중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반등을 했었죠. 그거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ABC 방송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해졌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해졌다. 조금 빨리 냉정해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전 듭니다, 개인적으로. 동맹은 논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네. 무릎을 꿇고 어떤 것을 구걸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기 그리고 남성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좋고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이분이 연예인 출신이니까 민중들의 의사와 흐름들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캐치할 능력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민족 감정이 반영된 거일 수는 있으나 저는 여전히 전쟁은 안 했던 것이 훨씬 더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당연히 각국이 자기네한테 불리하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의리를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의리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처럼 쉽진 않죠. 그러니까 유럽의 나토들이 자기네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토 가입을 시켜주고 러시아의 전면전 상황들에 노출되는 것을 허용할 리는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부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좀 안타까운 거고요. 어쨌든 지금 다양한 뉴스는 인도주의 피난 길이 조금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수미에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한 민간의 대피가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경에서 32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수미시에 있는 폴타바시까지의 노선, 수미에서 폴타바시까지의 이 노선에 12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공격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수미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에서도 인도주의 통로를 통한 대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도 시장을 상승시킨 뉴스였는데,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빠지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무역수지가 나왔는데요. 1월 무역수지 적자가 77억 달러 증가한 9.4%, 897억 달러.
12월은 얼마? 807달러. 근데 얼마? 897억 달러. 전월 대비 90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전월 807억에서 820억으로 수정됐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77억 달러가 늘어서 897억 달러. 예상치는 872억 달러. 자, 무역 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은 감안해 보면, 중국의 수출입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수출입이 좋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전히. 자, 전미자영업 연맹은 2월 소기업 낙관지수 95.7을 발표했고, 전월은 이 지수가 97.1이었고 전문가 예상치는 97.2였습니다. 전월과 예상치 대비 떨어져서 2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95.7을 기록했습니다. 1월 도매재고는 전월보다 0.8% 증가한 7,999억 달러, 시장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의 도매재고가 증가했습니다. 유로존의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4분기 성장률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0.3%,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는 4.0% 증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은 지금 마치 토요일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유럽은 그냥 평일이고 미국도 평일이기 때문에 다 돌죠. 다른 나라는 다 돌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왕 이미 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1번 니케이 지수는 0.45% 올랐습니다. 네, 변동성이 줄고 있다라는 거에 아마 시장이 이미 먼저 떨어진 시장은 조금 안심하지 않겠느냐. 아마 오늘 이제 중국 시장까지 봐야 되는데요. 중국 시장도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 방송과 더불어서 또 몇 가지 방송들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오늘 서준식 교수님과 대담하는 월간 서준식 아주 재미나죠. 우리 증시각도기에서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증시각도기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내용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항상 깊이 있는 그리고 또 보시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결정짓는 날인데요. 모두가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해서 밝은 한국의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